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우연히 이 업소가 발각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정말 많은 성매매 사건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 사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기셔서 이제 무슨 톡 이런 어플로 어떤 여성분과 대화를 하게 됐죠. 만나기로 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자기가 열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는 집인 줄 알고 갔던 건데, 누가 봐도 이제 어떤 구비된 물품이라든지 구비된 가구 같은 것을 봤을 때 이거 성매매 업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업소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사실 실장 오빠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그냥 성매매 업소를 하는 곳인가 보다 라고 하고 이제 방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씨 맞으시죠? 라고 하고 차 번호가 뭐뭐 맞으시죠? 라고 물으셔서 이제 일단 이분이 당황하셔가지고 얼버무리고 그냥 끊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바로 선임을 하셔서 함께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원래 보통 성매매 업소 단속이 돼서 이제 전화를 경찰분들이 하시면 차량 번호까지 얘기하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량 번호부터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보통 이제 성매매 관련한 이제 전담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질서라든지 여청이라든지 아니면은 풍속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있는데, 전혀 다른 부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도대체 이제 여기가 지역마다 사실 좀 경찰서마다 조금 업무 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해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수사관님들 분위기도 좀 쎄한 게 사실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은 바로 조사 시작하면 안 되겠다. 수사관님이랑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이제 수사관님한테 면담 요청을 좀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수사관님께서 면담 요청을 들어주셔서 일단은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면담 과정에서 수사관님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한테 어떤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의뢰인과 이 힌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좀 정리를 한 후에 이제 조사를 좀 잘 마쳤는데, 이 힌트가 뭐냐? 라고 하시면, 이 수사관님이 이 수사팀에서 심지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다른 사건 때문에 우연히 이 업소가 발각이 됐는데, 이 업소가 진짜 이제 성매매를 정말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아니었고, 운영 기간도 한 며칠밖에 안 되고, 사실 이 업주가 수익 모델로 삼은 거는 이 성매매가 아니라, 이 성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보통은 이제 성매매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지, 이제 굳이 그런 귀찮은 걸 어떻게 보면 업소를 차려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참 놀랐던 게, 이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성매수 남성의 신상 정보를 수집했고, 그 몰래 카메라처럼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일단 찰칵하면서 그 성매수남 얼굴이 찍히게끔 하는 장비를 구비를 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성매매 여성도
모르는 카메라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그 영상까지 다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차량 번호가 얘기가 됐냐면 저희가 일단 주차를 하면 거기 이제 조직원 중에 하나가 우리 차량 번호를 찰칵 찍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문을 두드리면 얼굴을 한번 크게 찰칵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까지 하는 그런 영상, 몰카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 성매매 사건이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잡히고 무사히 이번 업소를 잘 정리하고 나가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으면 정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갔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영상조차 팔아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정말 놀라고 저희 의뢰인도 굉장히 놀랐던 사건인데 진짜 이 앙톡이나 질톡, 조건톡, 질챗 뭐 등등의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이제 업소를 운영하는 곳은 뭐 통상적인 성매매 업소보다 훨씬 더 음성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케이스는 다행히 뭐 이 정도로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지.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다른 증거들도 있고 다른 힌트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너무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혼자 해결해 보시겠다고 하셨다가 사실 가셔가지고 사실 이 사건에서 저랑 같이 안 가시고 만약 혼자 가셨다가 정말 바득바득 우기기만 하셨다가 나중에 이 영상까지 다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난감해지기 때문에 절대 이 초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함께 사건을 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